안녕하세요. 한경재입니다. 지난 13일 국내 시장에서 메타버스 ETF 4개가 동시에 상장했습니다.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를 묶어서 출시한 ETF는 이 4개 상품이 처음이에요. 운용사에서는 예전부터 상장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거래소에서 인력이 없어서 상장 절차가 밀리다가 이제야 나온 것 같아요. 다행히 메타버스 관련주 주가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ETF가 동시에 상장하면 기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성적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시 한 달 성적표, 100일 성적표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비교하고 또 업계 얘기까지 덧붙여서 기사를 쓰곤 합니다. 지난 5월 25일에 액티브 ETF 8개가 동시에 상장된 적이 있었거든요. 상장일은 물론이고요. 그 이후에 그 액티브 ETF들 중에 어떤 것이 수익률이 괜찮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ETF들끼리 비교하는 작업 딱히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알려드린 ETF 비교 툴도 있었죠. 그걸 활용해서 메타버스 ETF에 투자해야 될지, 또 어떤 메타버스 ETF에 투자하면 좋을지 운용사별 상품의 비교 분석하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금융에 메타버스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상품들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서 ETN을 제외한 나머지 4개가 새로 나온 상품들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FN 메타버스 ETF, KB자산운용의 KB스타 아이셀렉트 메타버스 ETF,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ETF, NH아문디 자산운용의 하나로 FN K 메타버스 MG ETF인데요. 이 정도면 웬만한 운용사에서는 다 나섰다고 볼 수 있죠. 이 ETF들은 수많은 기업 중에 딱 메타버스랑 관련된 기업에만 투자하는 테마형 ETF입니다. 단순히 코스피나 나스닥, S&P 500처럼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 ESG, 전기차, 2차전지 이런 특정 테마랑 관련된 지수를 새로 만들고 그것을 따르도록 설계된 ETF인 거죠. 코로나19로 삶의 양상이 바뀌고 또 글로벌 ETF 시장이 커지면서 최근에 상장된 ETF들은 이렇게 메가 트렌드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BBIG, 기후변화, 탄소 배출권 등 다양한 테마 ETF를 볼 수 있죠. 다시 메타버스 사총사로 돌아와서 우리는 ETF의 이름만 봐도 이 상품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ETF 상품명은 운용사 브랜드 플러스 추종 지수의 조합이잖아요. 타이거 FN 메타버스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내놨고 FN 메타버스 지수를 따릅니다. FN은 FN 가이드라는 지수 산출기관의 브랜드 이름이에요. FN 메타버스 지수를 FN 가이드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KB스타 아이셀렉트 메타버스는 KB자산운용의 상품으로 아이셀렉트 메타버스 지수를 따릅니다. 아이셀렉트는 NH투자증권에서 만드는 지수의 브랜드명입니다. 하나로 FN K 메타버스 MZ는 NH아문디 자산운용에서 출시했으며 FN K 메타버스 MZ 지수를 추종합니다. 역시 FN 가이드의 지수가 활용됐네요.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액티브 ETF네요. 비교 지수는 FN 가이드의 K 메타버스 지수입니다. ETF를 나누는 큰 기준 중 하나는 투자 방법이에요. 지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이 개입할 것이냐에 따라서 패시브랑 액티브로 나뉘어요. 패시브는 수동적인 이란 뜻이잖아요. ETF가 추종할 지수를 하나 선정하고 그것과 똑같이 움직이도록 설정한 ETF입니다. 그러니까 타이거, KB스타, 하나로 이 3가지는 자기들이 따르겠다고 한 그 지수의 등락이 그대로 ETF에 반영될 거예요. 반대로 액티브는 활동적인 또 적극적인 이란 이름답게 사람이 개입합니다. 비교 지수를 설정해 두긴 했는데 거기에 펀드 매니저가 투자 결정을 더하는 거죠. 결국 비교 지수의 상승폭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펀드 매니저가 투자 종목을 바꾸기도 하고 또 매매하는 시점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아마 ETF의 부유 종목 내역을 보시면 코덱스 메타버스 상품은 매일매일 부유 종목이나 비중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의 역량을 믿는 분이라면 코덱스 상품이 제일 좋겠죠. 이제 4가지 상품을 표로 정리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ETF 체크라는 서비스 소개해드렸죠. 분석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ETF 상품 비교를 클릭한 뒤에 새로 나온 메타버스 ETF의 상품명을 입력합니다. 마침 딱 4개까지 입력할 수 있네요. 먼저 기본 정보를 보면 이 ETF들이 따르는 지수가 어떤 것인지 각각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행에서는 총 보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자산운용이 다른 상품들보다 비싸겠죠. 왜냐하면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는 액티브 ETF니까요.
시가총액을 보니까 역시 대형사인 삼성과 미래가 300억 원 이상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비교해보니까 아직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18일 오전 기준으로 코덱스의 액티브 ETF가 가장 수익률이 높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것을 보고 상품을 선택해야 되느냐? ETF 전문가들은 저렴한 수수료, 낮은 괴리율, 그리고 충분한 거래량의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먼저 총보수가 저렴한 것을 선택하시고요. 또 ETF를 매수하는 방법에 은행을 통해서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직접 매수하시는 편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두 번째, 괴리율이 낮아야 됩니다. 괴리율이란 ETF의 기준 가격과 시장 가격 간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괴리율이 크다는 것은 ETF가 적정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괴리율은 네이버 금융에서 상품명을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개장 직후 5분, 폐장 직전 10분에 거래하는 것은 피해주세요. 마지막으로는 거래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적은 상품에 투자하면 원하는 가격에 ETF를 매매하기 힘들어요. 기준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거나 아니면 낮은 가격에 매도하게 되니까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운용자산, 즉 우리가 AUM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금융투자업계에서는 AUM이 1,000억 원 이상인 덩치가 큰 ETF라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까지 유입될 수 있어서 거래량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확인한 ETF들은 아직 상장한 지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AUM이 충분하게 확보된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제가 표로 다시 정리해봤어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바로 구성 종목입니다. 테마형 ETF는 구성 종목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운용사마다 생각하는 관련주가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ETF 체크를 보면 보유 종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로는 펄어비스, 하이브, 네이버를 합친 비중이 30%가 넘고요. 또 LG유플러스랑 SK텔레콤처럼 통신사도 약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KB스타는 엔터 ETF 같아요. 메타버스의 핵심이 어쨌든 콘텐츠다라고 판단한 것이겠죠. 그래서 SM, 하이브, CJ ENM, YG 엔터에 3분의 1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랑 카카오에 약 18%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타이거도 KB스타랑 비슷해요. 하이브, YG 엔터, JYP 엔터에 30% 정도를 담았습니다. 코덱스의 액티브 ETF 구성 종목은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게임 업체에 베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를 가장 많이 담고 있긴 하지만 보유 상위 종목에 펄어비스, 크래프톤, 위메이드처럼 게임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이콘텐트리나 뉴처럼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도 편입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우리가 흔히 10년 뒤를 바라보고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적합하겠지만 당장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메타버스 시장에서 뚜렷한 주도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도 같이 접근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4개가 한 번에 상장된 지금 우리는 이들의 구성 종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4개 ETF에 공통적으로 편입된 종목을 분석해보는 거죠. 네이버, NC소프트, 하이브, 펄어비스, YG 엔터테인먼트, 위즈윅 스튜디오, 덱스터, 바이브 컴퍼니, APS 홀딩스 등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ETF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먼저 나왔어요. 지난 6월 말에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ETF가 출시됐습니다. 라운드버블 메타버스 ETF, 티커명은 META, 메타라고 불러요. 메타버스 관련 해외 기업만을 담은 해외 상장 ETF입니다. 라운드 파이낸셜은 운용 규모 기준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50위권 밖의 운용사인데 이 메타가 꾸준히 인기를 끌면서 운용 규모를 늘리고 있어요. 메타는 기업을 3가지로 분류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메타버스의 성장이 기업의 성장과 직결된 퓨어 플레이 기업, 그리고 메타버스랑 연계된 실질적인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코어 기업, 마지막으로는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긴 하지만 수익의 대부분은 메타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non-core 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유니티 소프트웨어, 로블록스, 페이스북 등의 비중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그 밖에 헥사곤, 빌리빌리, 오토데스크처럼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한 기업들도 많으니까 이 메타가 보유 중인 기업을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는 재미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메타도 관련주를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게임, 인터넷 통신, 금융, 미디어까지 넓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만으로 구성한 ETF들보다는 메타가 해외 기업까지 포함하니까 더 메타버스 ETF에 가까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참고로 메타는 삼성전자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메타버스의 개념보다는 메타버스 ETF들끼리 비교해보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비슷한 상품이 한꺼번에 나올 때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할지 알려드렸습니다. 메타버스가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에서도 많은 리포트를 내주고 있어요. 메타버스의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은 교보증권 김한경, 김민철 연구원이 작성한 또 하나의 세상 메타버스, 이혜인 유한타증권 연구원의 메타버스 첫걸음을 추천합니다. 또 노미의 글로벌 ETF에서도 메타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